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던 시간입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장이 계속되었죠. 지난주는 그 하락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고, 이번 주는 하락을 했다가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등 바닥권에서 단기간 변동성을 많이 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계속 하락만 한 반면에 이번에는 중간에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우량주 단타를 노리셨다면 이렇게 단기 반등 시에 크게 수익을 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셨다면 난이도는 높았지만 완전히 수익을 못 낼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4월 1일부터 탄핵 선고기일이 발표가 됐고 조기 대선 기대감에 대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대선주 위주로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파2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오늘은 ICTK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차트를 켰는데 파2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네요. 제가 이 구간에서 손절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구간에서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때는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한 번 더 뺐던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이렇게 기술적 반등 흐름에 상승 흐름을 주었네요. 자, 각설하고 다시 ICTK부터 보겠습니다. ICTK는 공모가가 2만원짜리 종목이었고 상장 이후에 크게 상승했다가 바로 이렇게 눌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이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다시금 바닥을 잡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의 장점은 내려올 때 매물을 만들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러한 구간이 매물대 공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서 위로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어제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수익 구간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 조정이 나오는데 아직 이 종목의 대전제인 2만원 부분까지는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볼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고 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고요. 일종의 컵 위드 핸들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고점을 넘어서서 돌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눌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따라서 같이 돌파 매매로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봤다가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 종목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찰나에 같이 돌파 매매로 접근해보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일부는 물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점을 돌파한지 여부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집중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코나아이인데요.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코나아이는 이러한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돌파나 아니면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소개해드린 다음날 바로 눌림이 나와서 매수 타점을 줬을 뿐만 아니라 돌파 흐름도 나와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흔들기 구간은 중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결문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고요. 다시 뒷 내용이 탄핵 인용 쪽으로 흘러가니까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들어갔던 종목이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익 구간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약 19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탄핵이라는 이벤트는 2번을 겪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지수가 4% 5% 정도 바로 빠졌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탄핵 인용문의 뉘앙스에 따라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요. 그거를 미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텔레그램방 회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였는데 아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해서 이런 수익 구간을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을 경험을 해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탄핵 판결문의 뉘앙스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고 저점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탄핵 날의 매매 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유라테크 이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지역화폐 관련주이고요. 유라테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세를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61선 위로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러한 61선 지지가 되고 안착이 되면 다시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형적인 수익 매매 자리이고요. 수익 매매는 특정 구간의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그 구간 근처에 왔을 때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주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매매의 단점은 최종 슈팅 날짜까지 언제 정확하게 올라갈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고 장 상황이 안정돼 있으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두는데요. 그렇지 않고 장 상황이 불안전하고 투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자금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될 시기에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돌파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수시로 이 종목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 종목이 지역화폐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테마가 다 같이 올라갈 때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 시점에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좀 더 현금 회전을 빨리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라인을 돌파하는 찰나에서 따라 붙으시면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라테크는 탄핵이 진행이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용산 집무실이나 청와대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세종시로 집무실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장대 양봉날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 마침 정배열 초기를 완성한 이후에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어서 바로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얕게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러한 눌린 구간에서 미리 대놓고 매수를 했던지 아니면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찰나에 들어갔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림 조정 시에 들어가라 말씀드리는데 말은 쉬워 보여도 그렇게 방식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눌림이 이렇게 얕게 갈 수도 있고 딱 절반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깊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죠. 이 밑에서 기다렸는데 그 위에서 바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이 중심에서 기다렸는데 그 중심을 깨고 깊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눌림에 관련된 0점 조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이런 깊은 눌림은 절대로 안 오겠죠. 그럴 때는 얕은 눌림과 정방 눌림 이 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대응을 하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장이 정말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눌림이 잘 안 주고 가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승부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반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위에서 눌림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 좀 더 큰 물량은 이 밑에서 잡는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눌림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분할 매수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다칠 일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 상황뿐만 아니라
테마의 강도에도 맞춰서 내가 눌림 구간을 어디로 설정할 건가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대선 테마처럼 강력한 테마는 이렇게 깊은 눌림보다는 얕은 눌림을 주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위에서 좀 비싸더라도 분할로 내가 대응해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판단하고 위에서부터 좀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테마의 강도가 약한 거는 그 반대로 50%나 그 밑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보면 되겠죠. 유라테크는 대선 정책주였고 그 중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얕은 눌림만 주고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얕은 눌림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던지 아니면 돌파 라인에서 들어가 보던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다면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아가만 컴퍼니, 동신건설, 미트박스 이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였고요. 이재명 관련주였고 관세 수혜주였습니다. 자, 아가만 컴퍼니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소개해드렸던 시점은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날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봉날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눌림 구간이 나왔고 바로 시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러한 좋은 눌림 구간이 넥스트 거래소 거래 시간에 나왔고요. 정말 짧은 시간만 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시세를 주었고 정작 매매를 해야 될 9시 부근에는 이렇게 높게 떠서 주가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떠 있었기 때문에 진입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그 이후에 시세를 한 번 더 주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종목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래 매집을 하고 나온 첫 양봉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랐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넥스트 거래소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 구간을 자꾸 넥스트 거래소 거래 시간에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도 넥스트 거래소 거래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날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해서 이 구간에서 조금 들어갔고요. 바로 올라가지 못해서 이 구간에서 본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지만 작은 수익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반드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의 1등 관심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안정적인 신호를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만 컴퍼니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동신건설입니다. 이재명 관련주이죠. 자, 이 종목의 전제값은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3파 구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어서 이런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음봉이 팔아먹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 맞는 흐름인데 그 다음날에 이렇게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유한양행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호재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호재와 함께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료 소멸로 봤습니다. 즉 호재를 이용해서 팔고 떠났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종목은 지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 음봉을 먹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호재 재료에 상승한 척 했다가 바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호재를 이용해서 파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같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팔았다면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 맞은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올라왔죠. 저는 이 종목 현재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나오고 상승 3파로 진행되는 그런 초입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이런 전고점 부분까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봉치고 떨어진 경우도 실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후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차례 대선주를 매매하면서 대장주급 S급 종목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쌍봉만 치고 하락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상승 조정 상승으로 3차 시세 파동을 줬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분봉으로 보면 1, 2, 3, 4, 5가 나온 이후에 A, B, C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파의 끝자락이 이런 이 바닥 부분에서 잡히고 나서 다시금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미트박스인데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 3빌리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핑거라는 종목과 수산 INT라는 종목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핑거는 STO 관련주였고요. 수산 INT는 이재명 관련주였습니다. 핑거는 제가 이 장대 양봉날에 올려드렸고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시세를 줬고 오늘도 한 번 더 시세를 줬습니다. 핑거의 분봉인데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을 줬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또 한 번의 시세를 줬습니다. 일단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상승 우파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의 대전제는 이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대전제가 있으니까 조만간 눌림 흐름이 나올 겁니다. 눌림 흐름이 나올 때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 대전제가 이 구간에서 흔들기를 통해서 이런 옆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 INT는 이재명 관련주였고요. 1차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파동이 나왔고 최근에 이러한 단기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진입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3분봉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정의 끝자락이 이러한 정고점 부근과 겹치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강력한 지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매수 자리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현재 이재명 관련주가 생각보다 약세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다른 여당 후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쉽게 물량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면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장기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고 그 위에서 적극적인 매집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매집했던 그런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라도 이 종목은 조만간 상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도 이런 고점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윗구간에서 별로 팔아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흔들기를 통해서 매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조만간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할 때 같이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이 나왔고요. 그 조정의 거의 끝자락이 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 소개해드린 종목은 메가MD와 에어레인 이 두 종목입니다. 메가MD는 일자리 관련주와 교육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었고요. 에어레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련된 수혜주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메가MD는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서 눌림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오늘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이런 조정의 끝자락에서 진입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바로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간에 2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런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정확히 매수 자리를 주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그어 보더라도 이런 50%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 자리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 주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50%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셨을 겁니다. 자, 에어레인은 제가 이 도지 캔들이 나온 날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물량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고 그런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에어레인의 차트 베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의 대응 방법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어찌됐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고가성으로 이쁘게 장대 양봉 뽑아놓고 가는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HVM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렇게 이쁘게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지지를 해준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긁어내리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갈자리에서 팔고 떨어지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같은 신고가 돌파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이 구간까지 보면은 동일한 조건의 좋은 차트가 되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첨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에어레인의 공모가는 23,000원이고 공모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강력한 공모가 구간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바로 눌림 후에 바로 올라간다고 전제를 하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 이후에 이런 공모가 부근을 잘 소화를 해주는지 여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상하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특정 라인을 지지를 해준 이후에 계속 이런 공모가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수상히 생각하시고 계속 관찰하면서 매수 구간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미 있는 이런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국의 패권 유지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 사업에 포함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종목은 계속 흐름 살펴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장이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기의 종목들은 대부분 무난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ICTK, 코나아이, 갤럭시 머니터리, 유라테크, 아가방 컴퍼니, 미트박스, 핑거, 메가MD, 에어레인 모두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이 중에 코나아이와 유라테크 그리고 에어레인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종목인 동신건설과 수산 INT도 저는 조만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소개해드린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확률 높은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 라인을 정해드리고 직장인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종목을 소개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종목을 소개할 때는 좋은 흐름의 차트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종목에 왁재가 나와서 매도세가 나온다면 매수하면 안 되는 차트 흐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자칫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했는데 손실을 본다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크릿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표시를 해드리고 매수 구간에 종목이 내려오면은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요. 이 안에서는 핵심 내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다가도 바로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지수의 급락은 오히려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조만간 지수 급락이 나오면 우량주 단타 매매도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려운 장세에서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